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한 정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강력한 국경 봉쇄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이민자 사회는 불안에 휩싸였고 다른 한편에선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이주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경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부터 그런 국경 차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단되기 전에 와야 되잖아요. 지금 국경 상황 어떤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가 그나마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 쪽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는 어린아이까지 저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위험한 여정에 나서고 있고요. 또 아기를 안고 업고 온 가족이 도로를 수백 킬로미터, 며칠씩 걸어서 미국 쪽으로 향하는 행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Para poder pasar, porque si se posiciona el presidente que es de ahora, nos van a cerrar lo que es las fronteras y no vamos a poder lograr el objetivo que queremos, llegar a Estados Unidos. Y esa es nuestra meta, que queremos llegar es allá. 네, 지금 추방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1,10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천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이제 본 것처럼 애초에 그 비자 같은 거 없이 국경을 넘어서 이게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네. 또 한 그룹은 처음에는 이제 유학생 비자 같은 걸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취업이 안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비자 갱신을 하지 못해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부류 모두 일단은 이제 트럼프의 그 강제 추방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한인도 10만 명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그 추방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질 텐데요. 일단은 그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1순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어쨌든 정책 인수팀에서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인물이 또 이런 불법 이민과 관련돼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게 됐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실행 방안도 추진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대를 동원할 거다.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지난 선거 캠페인 기간에도 내내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한 보수단체의 리더가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고 여기에 군대를 동원할 거라고 한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true, 사실이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남부 국경 쪽만이 아니고요. 미 전역의 대도시 곳곳에 군을 배치해서 거리에서 또 직장에서 이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고 추방하고 하는 거에 군대가 동원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현재 국방부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가 이런 대대적인 군 동원령을 내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회의를 했다고도 하고요. 네. 트럼프 생 행정부 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서 임시 수용할 구금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할 거다 이런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정책이 시행되는 때가 이미 정해진 거고 또 공포가 됐는데 내년 1월 20일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요. 네. 또 가족 중에 불법 체류자가 일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인데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도 가족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더 안전한 그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예. 또 그 비자 기간이 넉넉지 않은 그 유학생이나 또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온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강제 추방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측에서 되도록 미국 밖으로 나가지 마라, 또 나가면 빨리 들어와라 이런 거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미국 경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추방됐을 때 미국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부담이 되죠. 사실 누구나가 아는 그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미국 전역의 뭐 공장이라든지 건설 현장, 특히 뭐 농장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그 이른바 3D 직종에서 예.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부분을 좀 메워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이민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60%가 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고요. 네. 또 미국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40%가 역시 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일시에 이제 추방되거나 숨어 들어버리면 관련 산업에 최소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줄 수 있고요. 또 이런 값싼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걱정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불법 이민자 추방,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는 상식이겠고 그런 정책은 계속 수행해 왔을 텐데 유독 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앞으로 집권하게 됐을 때 추방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거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일부 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그 주나 시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로스앤젤레스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향한 그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과하다 해서 보호하는 그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 연방 정부가 지역의 자원을 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쓰는 걸 막고요. 그들의 그 정보를 연방 정부하고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라고 하는 조례인데요. 네. 보스턴이나 그 뉴욕 같은 최소 12개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 일부 인권단체 등이 어떤 그 절차적인 하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현실적으로도 이 대규모 그 이민자 추방에 엄청난 비용, 인력,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서요. 네. 임기 초에 그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